안녕하세요. 에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저는 13년차 그래픽 디자이너이며 한국에서 10년, 현재는 미국 회사에서 3년차로 UI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픽 디자인을 학교에서 전공을 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를 받고 시작할 수 있는지, 디자이너가 되는 데 있어서 학벌이 중요한지, 제 경험과 또 제 주변의 디자이너 지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저희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은 대부분 한국에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디자이너가 가질 수 있는 전망에 대해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할 그래픽 디자이너의 영역은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제품이 아닌 2차원 매체에서 보이는 모든 그래픽 작업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일컫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상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패키지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경로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 또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학과를 전공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상 디자인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일을 하는데 딱히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 등에서 디자인에 필요한 툴을 배우고 지인을 통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는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본인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흔하지 않은 경우이고 또 쉽지 않은 경로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디자이너를 뽑기 위한 입사 시험을 볼 때 항상 그 관련 학과 전공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련 학과를 전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생 때는 정규 수업 외에 학생들끼리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인턴 경험을 쌓아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저 때 졸업했을 때는 2008년이었어서 지금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큰 산업군이 변하지 않는 한 그래도 큰 줄기는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이너가 취업을 하는 데는 크게 인하우스 디자이너, 에이전시, 프리랜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안에 디자인 부서가 따로 있는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살펴볼게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대부분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제품을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이너가 있고 이외에 제품의 설명서, 제품의 포장 등을 담당하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품 회사에서 중요한 일은 산업 디자이너가 하고 그래픽 디자인은 변두리 일만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디자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직급이라면 어느 디자이너건 월급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반증을 하고요. 또 요즘은 그 제품에 터치 스크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UI, UX 디자이너가 그것인데 그래픽 출신 전공자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만 해도 제품이지만 거의 절반은 그래픽 디자이너의 어떤 캔버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하나의 제품이죠. 자동차 안에도 점점 디스플레이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UI, UX 팀에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지만 최종 결과물은 결국 그래픽이므로 그래픽 전공자가 설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 쪽에도 그래픽 디자이너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공영방송국 안에도 디자인팀이 있고 케이블 방송국까지 고려하면 정말 많은 일자리가 있겠습니다. 영상 편집, 자막, 인트로 영상 등등 TV에 나오는 모든 그래픽들이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에도 많은 디자이너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연봉은 얼마쯤 될까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대기업들을 보면 3,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의 초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 정보긴 한데 현대모비스가 초봉이 5천만 원이 넘었어서 가장 높은 연봉을 보였습니다. 삼성, LG 계열, SK 계열, CJ 계열 등이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대기업들은 좋은 것이 성과급이라는 어떤 보너스에 있죠. 드물지만 1년에 많게는 2천만 원씩 나오는 보너스까지 계산하면 사회초년생이지만 1년에 최대 7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디자이너도 있는 것이죠. 또 정직원의 자녀들 대학 학비까지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니까 누구나 대기업 하는 것이죠. 물론 그만큼 자리가 적고 치열하며 또 들어간다 해도 자녀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버티기도 쉬운 건 아닙니다. 또 한국의 IT 기업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많죠.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있겠습니다. 이곳 초봉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 선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런 대기업에 들어간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할까?
물론 각 기업마다 또 포지션마다 다른 일을 하겠지만 대기업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가 대기업을 가면 외주 관리나 하지 자기 발전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디자인이란 일은 언제나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바를 그림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디자이너의 간접적인 최후 클라이언트는 자사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고객이 되겠지만 사실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직접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을 응대할 일은 없으므로 실질적인 디자이너의 클라이언트는 바로 본인의 보고 라인이 되겠죠. 팀장 또는 리더십 그룹을 설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설득을 위해서 직접 디자인 작업을 하기도 하고 외주를 통해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에 최고의 퀄리티를 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프로젝트에 따라 2차, 3차 외주가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사자 수도 많아지고 그만큼 책임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디자이너들은 2차, 3차 벤더의 디렉션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는 높은 안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 외주 관련 매니징 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 또 프레젠테이션 능력, 또 때로는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할 경우 멀티태스크를 할 수 있는 시간 관리 및 자기 관리 등 많은 기술과 노하우와 노력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도 인하우스 디자인 팀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봉은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초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제품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되는 곳이라면 대기업 디자이너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품이란 손으로 만져지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화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제품이 다른 기업에 납품되는 곳이라면 이곳 디자이너의 클라이언트는 납품하는 기업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의뢰 입장에서 갑의 횡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자인이란 일의 필연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설득을 해야 하고 남을 설득한다는 일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한 갑에 있는 디자이너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을에게 때로는 모질게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 디자인 에이전시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회사 전체가 디자인 업무를 위한 회사입니다. 보통 기업에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다른 에이전시와의 경쟁을 통해 프로젝트를 따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유명한 에이전시들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유명 에이전시의 경력 커리어는 디자인 업계에선 꽤 알아주기도 합니다. 디자이너가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최고의 장점은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해볼 수 있고 단기간 내에 디자인 업무 관련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수를 잘 만난다면 디자인 툴에서부터 디자인을 하는 방법, 안목 등을 정말 단기간 내에 실력을 올릴 수 있으며 2, 3년만 일해도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엄청 쌓입니다. 디자이너에게 있어 포트폴리오는 곧 자신의 경력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후에 이직할 때 에이전시 출신들은 이직의 기회가 훨씬 많고 이직 성공률도 확연히 높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강도도 그만큼 높죠. 야근도 많고 밤새며 철야 작업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1,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었고 요즘은 2,000만 원 초반에 주로 초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적은 만큼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아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디자이너로 오랜 기간 살아가려면 에이전시에서 본인의 디자인 실력을 높이고 이직 등을 통해 점점 큰 회사로 연봉을 올려가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에이전시에서 정말 본인과 맞다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연봉을 늘릴 수도 있겠고요. 프리랜서나 본인이 직접 회사를 차려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출중하고 클라이언트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회사를 차리거나 프리랜서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연봉은 철저히 본인의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능력이란 디자인 능력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은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 책이나 웹사이트 등의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프리랜서로 많이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일러스트레이터들도 기업에 속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는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려는데 학벌이 중요한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에는 디자인 산업도 결국 파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에 흐르는 돈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학벌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우리가 미대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보면 서울대, 홍대, 또 국민대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을 보면 보통 이 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입 때 그 신입 디자이너가 되려고 여기저기 원서 넣을 때 뭐 방송국에 초봉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디자이너 거기다가 홍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좋은 자리에 많이 분포한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자리에 후배들을 많이 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는 곧 학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고깝게 볼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며 일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에는 누가 뭐래도 결국 디자인이란 디자인 결과물로 얘기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로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어떤 디자인을 얘기할 때 보통 차 디자인 그 자체를 보지, 이거 누구누구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차래 하면서 구입하는 경우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의 실력을 이제 열심히 쌓아서 파이 싸움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경로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가 디자이너의 꿈을 가진 부모님들께, 제 주변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디자인이나 미술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도 늦게라도 다시 이쪽 미술이나 디자인 업계로 진입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쪽에 꿈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경로든 이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꿈이 이쪽이라면 많이 지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림 공부에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들 하나하나 다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에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작게 보면 대학 입시에서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겠고, 크게 보면 디자인이란 일이 꼭 그림만 잘 그린다고 다가 아니고 때로는 수학적인 머리, 인문학적인 머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설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설득하는 데에는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총체적인 모든 지성과 감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디자이너 분들께, 디자인 에이전시에 입사하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싫든 좋든 당신의 디자인 실력은 쭉쭉 올라갈 겁니다. 잘 버티세요. 돈 받고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야근 따위의 행복한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늘 주변을 살피세요. 또 건강한 음식도 많이 챙겨 드시고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갑과 을의 위치를 한 번에 경험하면서 디자인 안목과 프로젝트 경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수를 만난다면 당신은 에이전시의 이점과 인하우스의 이점을 동시에 챙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늘 성실하게 일하세요. 힘들 때도 웃는 얼굴을 유지하세요. 대기업에 취직하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바로 결혼 준비를 원만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명심하세요. 대기업의 이름은 회사의 것이지 당신의 신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안목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의 성실함이 당신의 연봉을 더욱 높여줄 겁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하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진정 프리해질 수도 있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믿고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스스로에게 신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나 잘해, 놈아.